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형당 김준현입니다. 혈액형 지금 커밍아웃 하신 건가요? 네. 오늘 뱀파이어 영화 하는데 제 피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O형입니다. 이타적이시군요. 네, 저도 O형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O형인지 근데 어떻게 몰랐어. 우리 이렇게 다르지? 역시 그러게요. 혈액형 성격하기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형이 O형인지 상징. 몰랐어. 자, 오싹하고 아름다운 뱀파이어 영화라는 오늘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네. 이 두 편의 영화들이 둘 다 뱀파이어 영화죠. 근데 뱀파이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두 편이 굉장히 특징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네. 서정적이고 시적인 뱀파이어 영화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시적이라는 있습니다.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약간 예술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예술가들과 뱀파이어 영화를 연결시킴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존재들인가를 약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뱀파이어 영화의 역사가 거의 뭐 한 100년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100년 가까이. 20년대에 이제 특히 독일의 표현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화들이 물결을 이루기도 했었죠. 그럴 때 무르나우라는 탁월한 감독이 만들었던 장편 영화 중에 노스페라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뱀파이어가 막 걸어가는데 이 벽에 막 그림자가 길게 들어서 더 막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표현주의적인 방식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어쨌건 노스페라투 이후에 수많은 뱀파이어 영화들이 나왔죠. 뭐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아,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그리고 당연히 드라큘라 시리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저는 한국 영화 박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다룬 적이 있었죠. 박찬욱 감독의.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요즘 관객들한테 제일 유명한 뱀파이어 영화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나 왜 트와일라이트를 생각을 못했지? 똑같은 어떤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라고 해도 좀비물하고 뱀파이어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뱀파이어 영화는 약간 뭔가 고딕적이고 약간 뭔가 귀족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뱀파이어가 조금 더 성적인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성적인 코드들을 집어넣기도 하죠. 김지훈 감독이 만들었던 그 단편 영화 중에 그 뱀파이어 영화를 보시면 허벅지를 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다양한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뱀파이어 영화의 유구한 계보 중에서 두 편의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인 그러면서도 오싹함을 잃지 않는 네. 두 편의 수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뱀파이어와 좀비를 잠깐 비교해봤지만 세상에는 참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을 한 자리에 한번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일단 그 능력이 그려내는 능력 자체가 굉장하시다는 생각이 흰색과 드네요. 빨간색 두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많이 귀여워하시는 존재들인데 강씨입니다. 아유, 한때 진짜 좋아했었죠. 네. 강시 선생, 영환도사. 네. 사후 병직된 시체 같은 건데 여기에 부적을 붙이면 이 강씨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콩콩콩 뛰어다니는 게 약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지만 좀 귀여운 귀신? 굉장히 귀엽죠. 귀여워서 귀신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귀여운 강씨가 있고요. 네. 미라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조된 채 썩지 않고 보관된 시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 귀신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라일 뿐인데 미라가 이제 살아나면 귀신이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주문을 통해서 이 미라를 부활시키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존재들이고요. 네, 네. 좀비는 뭐 저희가 워낙 많이 알고 있고 특징이라면 가끔씩 뇌들이 약간 삐져나와 있습니다. 뇌를 표현해 봤는데요. 그리고 눈동자가 정확하게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특징들이 있고 네. 역시 빠진 듯한. 그렇죠. 이로 어떤 물체를 사물을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빨이 좀 약간 강조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부기맨은 사실은 부기맨. 벽장 속에 사는 귀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아이들의 공포의 대상 같은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을 때 벽장에 숨어 있으면 부기맨이 잡아간다. 그러니까 공포의 좀 상징 같은 걸로 나와 있는데 부기맨의 특징은 이렇게 자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과 함께 꿰맨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자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팀 버튼이 또 이런 물체를 좋아해가지고 영화에 쓰게 돼 있었죠. 네. 도깨비는 한국의 뭐 전형적인 네. 그 귀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특징은 뿔이 달려 있고 도깨비 방망이. 방망이 들고 있죠. 약간 야구 방망이처럼 방망이처럼 보이네요.
배고파서 그러신 거예요? 네, 핫도그 옆에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요즘 많이. 네, 핫도그를 먹고 있는 이를 드러내고 있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방망입니다. 다음으로 유령인데요. 이거 가오나시 아니에요? 네. 고스트 스토리 생각나네요. 네, 제가 네. 그걸 딱 생각하고 그린 건데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인 최근에 고스트 스토리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배우가 뒤집어 쓰고 있는 많은 유령들이 대체로 식탁보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탁보를 뒤집어 쓰고 눈 두 개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CG가 비교적 덜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유령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뱀파이어인데요. 네. 오늘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뱀파이어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밖에 잘 못 나갑니다. 낮에는 햇볕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고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햇볕 알러지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인간의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 다 토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피를 먹기 때문에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좋은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 다룰 그 렘비인에서는 벽을 타고 기어오른다든지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서는 아주 빠르게 손 동작을 할 수 있다는 뭐 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렘미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집으로 초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서는 장갑으로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 렘미인에서는 아주 슬픈 장면인데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주인한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들의 존재를 알고 보시면 뱀파이어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만 따지면 뱀파이어랑 가장 비슷한 부분이 저는 그렇죠. 햇빛을 잘 못 보시는 데다가 네. 피 좋아하시잖아요. 선짓국. 안 좋아하시나요? 선지국은 안 좋아해요. 네. 선지국은 안 좋아하고 지지해 주세요. Är du vampyr? Hade du tyckt om mig ändå?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랜민입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알프레드슨이죠. 이 영화를 만든 스웨덴의 고장에 가서 제가 렘미인의 여기가 촬영 장소다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신의 20에 쓰셨잖아요. 네, 글을 쓰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었죠. 과연 이동진 씨는 여기를 와봤을까라고 했는데 가보셨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렇죠. 저도 네.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딱 하시면서 렘미인 촬영 장소에 가본 몇 안 되는 국내 네. 사람들입니다. 좌우지간이 뭐 스웨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춥다. 그러면서도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려준 네. 그런 고혹적인 뱀파이어 영화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토마스 알프레드슨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사실은 그렇게 알려진 감독이 아니었죠. 근데 랜민이라는 영화가 워낙 탁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든 작품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영화도 한번 스파이 영화라는 키워드로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인데 이 두 작품으로 굉장히 총망받는 그런 감독이 됐죠. 근데 가장 최근 작품인 스노우맨이 좀 약간 처참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연출력이 뛰어난 감독이라서 다음 작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특히 이제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이기도 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화법이 굉장히 뛰어난 네. 작품처럼 느껴지죠. 일단 누군가를 납치해서 거꾸로 매단 다음에 약간 처형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칼을 들고 이 사람이 등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는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관객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뱀파이어 영화로서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네. 지금 말씀하시던 첫 번째 장면들 보면 상상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떠나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피를 개가 핥아먹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구나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종의 약간
잔혹 동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동화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고급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잔혹이란 말이 붙으면 굉장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역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으로 아주 뛰어났던 작품 중에 하나가 호러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파네미로 같은 작품이 있죠. 네. 마찬가지로 렌미인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잔혹 동화 같은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러브 스토리면서도 성경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고립되어 있는 두 아이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오스칼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이엘리는 존재 자체가 약간 다른 사람과 달라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두 사람이 교감을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외국에서 그 다른 나라에 사용될 때 모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곳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 영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서로 교감을 할 때 모르스보. 벽을 사이에 두고 모스부호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모스부호로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진짜? 모스부호 그거 펼쳐놓고 네. 똑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걸 그냥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네. 실제로도 그렇군요. 실제 이제 모스부호 그 표기법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보면 그게 네.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고 그게 스웨덴어이기 때문에 스웨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이트에 구글링을 가면 또 알 수 해서.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단어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얘기해주지 않을 겁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둘의 사랑이 역설적이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그런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스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 소녀는 어떤 건가 하면 학교에서 워낙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사리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복수하면서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는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년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의도는 없는데 자기는 피를 먹고 사는 그런 뱀파이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해서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 거죠. 이 두 주인공의 어떤 역설적인 사랑 얘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호러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다. 네, 저는 한편으로 이게 약자들의 이야기인데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약자일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스칼이 더 약자처럼 보일 때가 있고 네. 또 어떤 후반부에 그러네요. 가면 이엘리가 자신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또 이엘리가 더 약자처럼 보이고 그 와중에 오스칼이 엄마랑 재미있게 칫솔질을 하면서 노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얘는 정말 행복한 아이일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약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도 제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사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되짚어보면 참 대사도 잘 쓴다, 좋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고 네. 나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스칼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Ja, Oskar heter jag. Hur gammal är du? 12. ungefär. 소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버무리다가 나는 12살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12살쯤이라고 얘기했을까를 뒤를 보게 되면 사실 소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훨씬 더 오랜 장구한 세월들을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앞에 빼먹은 거죠. 2만 12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하고 깊기도 하게 느껴지는 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상대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죠. 그래서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엘리가. 그러니까 오스칼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엘리가 다시 되묻죠. Tycker du om mig? Ja, jättemycket. Om jag inte hade varit en flicka? Hade du tyckt om mig ändå? 이 얘기인 즉슨 이 전체 이야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보면서도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사랑 영화의 굉장히 깊은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가 가장 지금의 이런 건강하고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도 나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사랑했는가? 혹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당신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다짐할 때 그 사랑의 어떤 조건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 영화는 뱀파이어 영화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사랑 영화이고 네. 뛰어난 성장 영화 같기도 해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전 칼의 의미가 참 여기서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오스칼이 늘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름이 오스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칼. 네. 오스칼은 늘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칼은 오로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런 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를 찌르고 싶은 그럼요. 욕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엘리가 가지고 있는 칼, 그러니까 이엘리의 도와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은 누군가를 찔러서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를 마셔야 되는 칼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칼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칼이 어쩌면 두 사람을 서로 해칠 수도 있었는데 그 칼을 서로 품어줌으로써 서로의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해주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영화가 참 서정적으로 황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눈 풍경이 있는데 영화가 시작할 때 보면 일단 눈이 날릴 때 아름답다기보다는 약간 먼지처럼 날리면서 시작해요. 근데 눈이라는 것이 비하고 다른 어떤 속성이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눈은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긴 나지만 비에 비교하면 소리가 안 나고 또 하나는 눈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시작 장면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그런 눈 풍경을 보여주고 세상을 뒤덮기도 하고 조용히 내리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런 눈 풍경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어느새 내려버려서 그것을 뒤덮으면서 어떤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굉장히 과묵하면서도 어떤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결국은 영화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정서나 어떤 핵심이 있다면 그게 이제 죽음보다 깊은 정적 같은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뱀파이어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이 있을 텐데 그 세월보다 깊은 고독 같은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흰색하고 빨간색의 피와 눈으로 대조가 돼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20차편을 그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피와 눈물의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피와 눈물이라는 걸 가지고 감독 자체가 거의 연금술사처럼 보이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이엘리가 오스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되어봐. 나에게 감정이입을 해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에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너가 되고 내가 너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그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오스카는 이엘리가 되어서 맞아요. 이엘리 마음을 알게 되고 이엘리 역시 학교를 다니는 오스카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는 그 두 개의 어떤 상황들을 감정이입하는 내가 되어본다라는 걸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잖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뱀파이어가 이 극 중에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누가 초대를 해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렛민이지만 영어 제목은 Let the Right One In이지 않습니까? 모리시의 노래에서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는. 근데 이 말뜻이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초대에 관한 부분들일 텐데 그런 어떤 뱀파이어 영화로서의 형식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랑 영화로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들이는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서정적인 아름다운 네. 그런 영화로서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사랑 영화로서. Let the Right One In이 이제 그 모리시의 노래에서 가지고 온 거라면 바뀐 제목 렛미는 제가 좋아하는 R.E.M의 렛미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노래가 뭐냐면 커트 코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줘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예의 바른 행동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많이 해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조건 추측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이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네. You being so reclusive and everything is probably only going to make people Drag. Hello. What is it? You look tired. Is there a possibility of a night flight from Tangier to Detroit? Is that correct? Could you smell it all the way from LA? It's always a bit weird with family. Is that the really good stuff? Precisely. You've been pretty lucky in love, though, if I may say so. 네, 이번 영화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작품입니다. 사람인지 이들인지 항상 이름이 늘 헷갈리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짐 자무시의 영화인데 이상하게 저는 짐 자무시 영화를 처음은 볼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고 나면 정말 딱 내 타입의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거 같아요. 알면서 왜 볼까 말까 하세요? 이상하게 약간 믿고 보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패터슨 맞아요. 역시 진짜 좋았죠. 봐야 되나 생각했다가 보고 나서는 나 이 영화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예술가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역시
똑같이 예술가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짐 자무시는 뭐 지난 30여 년간 특히 이제 미국의 독립 영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빼놓지 않고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감독일 거고요. 어쨌건 이 짐 자무시가 만든 뱀파이어 영화인데 이 뱀파이어 영화인데 세상에 이렇게 시적인 뱀파이어 영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네, 예술가들은 그 시간의 친구들인 것 같거든요. 시간의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한 친구가 예술가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잊고 시간을 막 무서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시간과 함께 놀아줄 만한 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네요. 시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예술가들인데 그 긴 시간 동안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 뱀파이어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과 시간은 굉장히 친한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두 배우 자체가 굉장히 평상시에 보이는 모습하고 다르기도 하고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네. 틸다 스윈튼하고 톰 히들스턴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로키가 저런 모습을 보일 줄이야. 어떻게 굉장히 악동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에서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여기서 히들스턴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염세적인 아티스트잖아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두 뱀파이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완전히 떨어져서 살고 있죠. 한 명은 이제 이브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인 그 아담은 디트로이트의 미국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둘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뱀파이어쯤 되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혹은 그 실제 뱀파이어 영화에서 그렇듯이 이렇게 뱃속에 관 속에 누워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비행기 끊습니다. 화상 채팅하고 1등석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셰익스피어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극 중의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브는 계속 미소로 표현이 되죠. 굉장히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그런 뱀파이어고 상대적으로 아담은 굉장히 염세적이고 인간을 좀비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네. 뭐라고 그럴까요? 나무 총알로 자결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로 네. 비교가 되죠. 이브가 아담에게 해주는 충고가 너무 웃기는데 아담이 괴로워하니까 나 인간 좀비들이 너무 싫어하고 하니까 이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is it? You look tired. It's the zombies and the way they treat the world. And you missed all the real fun, like the Middle Ages, the Tartars, the Inquisitions. 그 한마디로 이 아담과 이브의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이 두 뱀파이어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담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흩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런 또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인용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또 어떤 장면들이 영화의 또 엔딩 자체는 또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근데 엔딩하고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흥미로운 그런 자극 지점들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영화를 뱀파이어 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약간 마약에 빠진 락스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첫 등장할 때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피를 마시고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무엇보다도 이게 시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영화가 실제로 그런 온유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패터슨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비슷한 짐 자무시의 작법을 보실 수도 있는데 짐 자무시가 예전부터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렇습니다. LP판이 돌고 있는데 이 영화만큼 부감을 멋있게 쓰는 영화들도 드물어요. 위에서 바로 직부감으로 돌아다니는 그 LP판을 빙빙 도는 걸 보여주죠. 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게 되면 누워있는 이브와 앉아있는 아담을 각각 또 다른 쇼트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장면 자체도 이렇게 LP판이 도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앵글 사이즈는 점점 커지다가 맨 마지막 첫 장면이 끝나게 될 즈음이 되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일어서서 정면을 응시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이런 방식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시적인 아분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패터슨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말 턴테이블 위에 LP판처럼 그렇죠.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담 같은 그 뱀파이어는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권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권태를 어떤 느릿느릿한 시적인 온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 자무시가 참 뻥쟁이다. 야, 정말 이 사람은 약간 사이즈가 큰 대담한 뻥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수많은 뭐 예전에 이제 뭐 작곡가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뒤에 다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포레스트 검프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 뒤엔 누가 있는지 알아?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슈베르트한테 현악 오중주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이 아담이야.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이런이 얼마나 잘난 척하는 인간이었는지 등등등까지 너무 누대에 걸쳐 살아왔고 사실은 그것의 어떤 뒤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뱀파이어들이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잘못 만들면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지적인 유머처럼 네. 들리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기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주 시간이 많다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00년이라는 맞아요. 짧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뭔가 치열하게 사는데 만약 우리가 2만 년을 산다 그러면 1년이라는 건 너무너무 하찮은 시간일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할까? 외국어도 배울 수도 있고 뭐 정말 놀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확 바꿔버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많고 이 영화 속의 뱀파이어들은 일단 특정 장면을 제외하면 송곳니를 드러내지도 않고 무슨 마늘을 무서워하거나 십자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기존의 뱀파이어 굉장히 다르고요. 그냥 딜레탕트들이에요. 예술을 어떤 도락으로 즐기는 그런 부분들, 한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웃긴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RH-5 혈액형의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응고시켜서 아이스바로 먹잖아요. 네, 저 That's delicious. Blood on a stick. Honesty.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코믹하면서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해서 혈액을 먹는 게 아니라 혈액을 딱 공급받아 와서 가방에 들고 오고 비교적 평화로운 뱀파이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성은 누가 피 흘리는 걸 보면 갑자기 강조되는 어떤 본능으로도 식욕이 당기는 거죠. Shit. Oh, man. I'm a mess. Excuse me. Oh la la. Let me get you something for that. 근데 두 편 모두 네. 따지고 보면 뱀파이어란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렛민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했을 한 번인가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뱀파이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순간 뱀파이어는 흡혈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말을 빼버리니까 그러면 이들과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 영화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질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일단 그 소품들 자체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것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뱀파이어들의 속성상 밤 장면이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설정 자체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실제로 계속 어두운 밤의 바깥과 안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거리에 사람도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지나가는 차들이 없고 거리를 허위허위 이렇게 걸어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풍경 속에서 황량하기도 하고 밀도가 낮기도 하고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풍경들 영화가 너무 시각적으로 잘 포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 짐 자무시가 참 음악을 잘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낯선 때도 우리가 음악을 지금까지 듣고 있는 음악들이 있는데 네, 배드맨의 그 뭐 닐령의 음악 같은 그렇죠. 기타 음악 같은 패터슨에서도 컨트리 음악을 또 멋지게 맞아요. 사용했던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음악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그 레바논 가수인 야스민 함단이 공연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보고 저는 한참 또 야스민 함단 노래 들었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예술적 감각이 충만한 사람이고 감독이고 그리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엮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그 탕헤르의 밤거리를 이렇게 머플러로 얼굴을 감싼 채 걸어오는 슬로모션 장면 있는데 좀 그 장면 보면서 이거 화양연화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도 많았던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그 느낌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에로틱한 분위기 같은 걸 딱 한 단어 하나의 대사로 설명을 하라면 뭐죠? 살짝 깨물어 줘야겠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네네. 장면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 장면이 그 이브가 말하는 그 대사가 사실 이 영화의 귀엽고 그리고 약간 에로틱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편이 굉장히 네. 시적이면서 아름다운 서정적인. 최근 들어서 가장 겨루기 힘든 아, 그래요? 대상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박빙이고요. 정말 둘 다 좋아하는 작품인데 저는 아주 조금 더 오직 사랑하는 일들만 살아남는다. 조금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뭐 당연히 렛민에서 꼽을 텐데 렛민의 마지막 장면에 오스칼이 물속에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최고의 장면을 뽑고 싶고요. 그 장면 볼 때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다시 봐도 놀랍기도 한데 어쩌면 아름답기도 한 것 같아요. 소리가 제거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을 꼽겠습니다. 굉장한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의 카메라 위치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묘사해낸 어떤 연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정말 호러 영화에 맞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멋진 그리고 무시무시한 네, 그 장면을 위해서라도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둘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편인데 굳이 골라야 되니까 굳이 얘기하면 렛미인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눠주기 이런 것도 못 지금 보잖아요. 보시가 슬퍼요. 네. 대단한 감독인데. 훌륭한 감독이죠. 다음에 또 패터슨 때 이분 편 들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렛미인에서 어떤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렛미인의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맹세 의식을 하자고 손을 이렇게 하는 순간 이엘리는 자기의 본능과 자기 어떤 의지 사이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떠나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가 떠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떠나죠. 그래서 상대에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자기의 존재가 혐오스러우니까 상대에게는 얼른 없어지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오스카르 입장에서 절절하죠. 그 떠나버린 이엘리를 보면서 창문에다 손을 이렇게 댑니다. 손을 딱 댔는데 된 상태에서 안타까움에 손을 떼면 손을 대고 있던 그 현재 손의 온기 때문에 인간의 온기 때문에 김 같은 게 이렇게 손의 형태로 서리는데 그게 서서히 옅어지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 장면이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전 그게 인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네. 아주 미세한 자국만 남기고 금세 없어지는 손자국 같은 존재들 그게 아닌가? 또 둘의 차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엘리가 손바닥을 댔다가 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뱀파이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싹하고 아름다운 뱀파이어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둘 다 진짜 추천작이잖아요. 정말 좋고요. 이 여름에 또 약간 더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보기에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편의 작품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한두 자꾸 멀어져요, 요새. 네, 예술관에서 이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는. True.